지금부터 EX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학의 최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과장인데 현장에 가서 사회를 보는 게 도리인데 형편상 온라인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유토피아 구축이라는 주제로 장원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이제 토론자를 모셨는데 서울대 이성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김기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 박사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대학교의 황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연결이 안 되셨나 보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환경운동, 그다음에 농촌 살리기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장원 교수님, 장원 연구소장님, 장원 소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장원입니다. 학회에는 참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 경남 함양으로 10년 전에 기촌에서 함양에서 뭐 농촌 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랜만에 또 이런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기 먼저 여기 여기 제가 첫 번째 사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앉아서 하는 게 좋나요? 서서 하는 게 좋나요? 이게? 편한 거 아니에요? 예. 정상으로 저기. 이건 제가 지금 현재 경남 함양에 살고 있는데 함양읍에 있는 폐가입니다. 제가 그 산책하다가 엊그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높은 담장 위에 비 오는데 장미가 이렇게 두 송이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제가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우리 둘은 남아있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저 높은 담장 꼭대기로 까치발 오줌 세우고요. 하루 내내 기다립니다. 그래서 참 함양이 인구가 많았을 때는 1965년도에 13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9천 명이 이제 위태로운 지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농촌의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토피아는커녕 디스토피아에 가깝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함양서초등학교도 학생이 이전에는 뭐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뭐 전체 면민이 1400명밖에 안 되고 학생은 2019년 말 기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학급이 3개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폐교 위기에 있으니까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10명일 때 이제 그럼 바로 폐교다. 이게 분교로 되면은 학부모들이 다 전학을 시켜버립니다. 학급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학교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 학교도 살리지만 학교를 통해서 사면도 소멸되어 가니까 사면까지 한번 살려보자. 사 공동체를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전국 설명회
아이들이 연주하는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가 굉장히 시간이 급했습니다. 이 교육청에 보고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내년 정원이 몇 명이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야기를 듣고 중순에 11월 27일 날그 맨 밑에 보면서 전학생 모집위원회라고 뭐 교육청, 군청, 군의회, 향후회, 동창회, 이장협의회, 뭐 지역인사, 서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긴급 제가 이렇게 소집을 했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자발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 나오셔야죠.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군수님도 이렇게 뭐 과장님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야죠 해서 좀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급조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원회를 일단 만들어서 1차 모임을 11월 27일 학교 사직입니다. 오후 2시에 하고 4차 모임을 12월 27일 오후 3시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 설명회까지 3주 그리고 학생 선발까지 해서 총 한 달 딱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다음 한번 보시죠. 뭐 결과는 조금 이따 또 나올 테니까 결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명 학생 10명밖에 없었는데 10명을 우리가 모집하려고 했는데 총 지원자는 313명이 지원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도시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144명인가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313명.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는 뭐냐? 설명회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10명 뽑는데 뭐 100몇십 명 지원하니까 우리 카팅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와서 최종 집계는 이제 그렇게 많이 된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학생 현황이 뭐 초등학교 10명이었죠. 유치원 3명 있었고 뭐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청 및 전입 현황은 가구수로 75, 6세 이하가 24명, 7세 및 초등이 120명, 총계 144명. 그 다음에 이제 전입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공식적인 결과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뭐 144명만 지원해도 엄청 많이 한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선발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선발 기준을 정해서 첫 번째 다가구 가정. 그래서 아이가 셋이면은 왜냐하면 농촌의 인구도 더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를 그래야 되니까 다가구 과정이면은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 있으면 다 합격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생이 10명에서 27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뽑았습니다. 15명 뽑았고 2명은 어떻게 늘어났는가 하면은 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게 초등학교는 선발하고 상관없이 이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가정 정도는 그냥 뭐 선발이 안 됐는데 주소지를 옮겨버리니까 의무교육이니까 뭐 자동적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27명이 되고 유치원은 5명이 되고 그래서 뭐 한 3배 이렇게 그냥 늘어난 거죠. 10명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회장 선거를 해도 원래 있던 애보다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외지인 학생들이 다 이제 학생회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곳을 보면은 밑에 창원, 천안, 양산, 서울, 마산, 김해, 서산, 거제, 김해, 뭐 강원도 태백 등등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019년 말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2020년에 학생은 한 3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로 인해서 늘어난 인구는 총 5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인구죠. 학부모하고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농촌에 그 사업에는 인구가 1,400명밖에 안 되는데 무려 젊은 인구가 54명이나 들어오니까 사업면이 완전히 고령화된 곳인데 이 살아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업면이 어떤 면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19년 말에서 20년에 뽑았으니 올해도 뽑았지 않습니까? 뽑은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전국 설명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명 이상의 그런 젊은 인구가 2년 만에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살고 사업면도 살고 오늘도 제가 금방 전화를 받았는데 강원도 횡성에서 자기 초등학교도 살려달라고 교장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그동안에 한 5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또는 학교에서
사하초 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학교도 살리고 또 소멸되어가는 면도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고 그중에서 몇 군데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업의 이제 성공 요인 분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제가 이제 한 20가지 정도로 사실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학교 살리기 위해서 관에서나 또 뭐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애를 많이 썼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서하초 살리기는 그 관의 예산에 1원도 안 들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협치위원회 만들 때는 그렇게 이제 넣었지만은 실제로는 민간 주도로 했습니다. 이름이 학생모심위원회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도 기고가 있었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이 신문에 기고한 거 보면 첫 마디가 왜 모집이 아닐까? 아니고 모심일까? 이로 시작을 합니다. 뭐 한겨레에서 며칠 전에 나온 신문에도 보면은 농산어촌 특별위원회가 이 서하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부분이 있다. 기여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까지 이 서하초 사례가 언론에 노출된 게 라디오, TV, 언론 등등 해가지고 1,000회가 넘습니다.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많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저도 뭐 무슨 뭐 국토연구원이나 또 이런 여러 기관에 관청에 나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간이 주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이 주도한 게 왜 좋으냐?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패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민간 기금을 모았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서하초 그 작은 면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향후에 동창회가 참여했지만은 이 모인 기금이 인구 1,400명 되는 면에서 어쨌든 시작했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금 돈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제가 느낀 게 도시에서 시골로 오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 잠재적 수요가 엄청나다. 함양을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함양을 알지도 못하고 함양인지 함안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은 더군다나 얼마 안 되겠죠. 그런 시골에서도 제일 작은 면입니다. 서하면이 1,400명.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 살리기를 해도 무려 진짜 몇 주 만에 313명이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수요는 굉장히 크다. 판을 잘 깔아주면 충분히 오실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하면처럼 그렇게 작은 면에서도 뜻을 모으니까 기금이 1억 4천씩이나 이렇게 1년 만에 모이더라고요. 그게 충분히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서하 면민이거든요. 면민인데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기존에 뭐 농산업종 개발이나 무슨 권역 사업이나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한 마을에만도 거의 뭐 100억씩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화명군도 250억 그렇거든요. 한 포인트에. 근데 우리는 관 예산 1원도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력 상상력으로 지역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이때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이런 식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고 전체적으로 학교가 살고 서하면이 살고 함양군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의 시범 지자체 1호가 되었죠. 1호가. 그래서 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처음에 한 3년 전에 오늘 오시지만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농촌 유토피아라는 말을 추천을 하셨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늘 그 송민영 박사님이 여기 토론자로 나와 계시던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농촌 유토피아에 관한 어떤 그 주창자는 성경용 이사장님이시고 그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거는 농촌경제연구원이고 저는 이제 실천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 사례를 하나 만든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관의 예산 없이 창조적으로 했다라는 것. 또 하나 성공 요인은 포커스를 학부모한테 맞췄다는 겁니다. 보통 작은 학교 살리기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다 학생들한테 뭐 해준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토피 학교다. 근데 지금은 아토피 학교가 잘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다 농촌 학교는 다 아토피 하니까 참여라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도 중요하지만은 학부모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안했던 게 빈집을 이제 알선해 주겠다.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거기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마음을 먹고 내려오신 겁니다. 제가 그 313명에 대해서 전화 또는 만나서 면담을 다 하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한 결과를, 제가 재밌는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오늘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적이 나와 있듯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금 마련, LH와 농경련의 협업 모델 제시. 처음에는 1년 차이는 다 빈집을 마을에서 사업면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2년 차이는 그 LH에서 이제 집을 지어줬죠.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를 위한 주택이 지어져서 다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28평형의 방 3개, 화장실 2개,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관리비도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임대료가 8만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벤치마킹하러 와서 보고도 이렇게 좋은 집이 있으면 자기도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농촌의 집이, 농촌의 시설이 도시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옵니다. 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죠. 이런 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는 인근의 4개 학교, 거창, 남원, 무주 이렇게 해서 4개 학교 살리기를 했습니다. 프레스 센터에서 학교 살리기를 했는데 4개 다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또 LH에서 학부모 주택을 다 지어주기로 했고 지금 이제 MOU 체결하고 부지 정했고 이제는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짓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지어서 올해 안에 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입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인구가 들어오고 또 마을이 살아나고 면 단위가 살아나고 함양군 전체가 이렇게 활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농촌으로 살리는 많은 방법 중에서 n분의 1로 한 분야는 될 수 있겠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걸 할 때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이제 안 하고 아이토피아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유토피아. 그래서 이제 아이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결국 유토피아 사업이니까 큰 틀에서 유토피아 사업으로 되어서 정부의 총리실이든 국토부든 이게 성공 시범사례 1호로 되어서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국가교육발전위원회 밑에 농산어촌 특별위원회 거기도 위원장을 성경용 이사장님이 공동으로 이렇게 맡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정리해놓은 게 한 20가지 정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학생 증가, 학부모의 인구 증가 및 경제 활력, 나비 효과로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시죠. 예. 이게 이제 학생들 지금 이게 이제 설명회를 대강당에서 하고 마치고 나서 바로 다 상담을 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현재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인데 한 학년에 5-6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되니까 굉장히 알찬 그런 수업이 됩니다. 물론 3학급에서 2학년까지 다 있고요. 저쪽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서 엄청나게 교육의 질이 높습니다. 영어 수업인데 원어민 강사가 하나 있고 학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영어 모조로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들어가 보니까 엄청 수업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요. 실제로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학습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 학습 평가에서 영어 쪽에 도시에 있던 아이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오히려 영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저 교장 선생님이고요. 근데 진짜 교장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데 공무제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일반 교장 선생님들은 하자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야 곧 작은 학교 있으면 또 큰 학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성취 동기가 없으니까 잘 안 하시고 공무제 교장 선생님이나 소위 말하는 행보학교라든지 그런 좀 특수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의욕이 넘치시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송비령 박사네요. LH 관계자들하고 같이 서하초에서 회의하는 거고요. 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거창, 이듬해 거창이라든지 무주라든지 나무라와 같이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이때는.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제 착공식, 여기 이제 주택 지금 완공된 주택의 모습입니다. 조감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2월 27일 날 또 함양 조국 플랫폼 사업 작지번 의미 규정 만들어서 또 입주식에 총리님을 비롯해서 전직 총리죠 비롯해서 차관급 이상의 19명 정도가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함양 역사상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사실 없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축사하시고 돌아오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게 결코 사람입니다. 사람.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지역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공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에 이런 인재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 4월에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 해가지고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개교했습니다. 이 농촌 유토피아 대학은 완전히 다른 대학입니다. 물론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과제를 주어서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결정적으로 등록금이 없고 기본 소득을 줍니다. 학생들한테 매월. 지금은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기본 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모일 때 우리가 숙식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은 제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한번 농촌 인재를 길러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과정인데 2년 차에는 팀을 짜서 기후변화다 기후변화 팀을 짜서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아예 학생들이 경영을 해봐야 돼요. 완전히 기존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요. 기후변화 과제 평가를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한 3명 내지 4명이 붙습니다. 국가기후회계에 있는 전해찬 교수라든지 세운대, 또 에코마마나 하지원 씨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하는 이수복 대표라든지 이렇게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후변화 팀이 학생은 2~3명인데 팀은 전문가는 30명이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자기들이 과제를 안 해오면은 낙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온라인이지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을 다니든 온라인에서 찾든 저보다 훨씬 더 어떤 정보 지식의 획득 능력은 빠르니까 굉장한 어떤 과정을 만들어 보죠. 거기에 또 엄청난 전문가들이 붙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다. 2년 사이는 법인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농산업촌 유토피아 비전 선언문 크레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발간한 총리님 오셨을 때 그 자료입니다. 그 비전 선언문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을 모아서 제가 만든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저기 나와 있는 게 그 남원인데 저런 식으로 한번 농촌 유토피아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땅에다가 10,000평 정도입니다. 30가구 정도로 만드는데 현재 농촌 유토피아는 경남에, 산촌 유토피아는 충청북도에, 어촌 유토피아는 인천에 그렇게 지금 15마을을 제가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빠르면 6월 중에 착공식을 다 가집니다. 농촌 유토피아 마을은 그야말로 탄소 중립에 그 의료, 복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주거, 환경, 문화 이런 것들 다 집합된 그런 어떤 시범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벤치마킹해서 도시 재생에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세계는 또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농촌 하나, 산촌 하나, 어촌 하나 그렇게 유토피아 마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살리기나 농촌 살리기를 하니까 요새 대학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 대학들. 흔히 꽃 피는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학에서도 요즘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 대학도 좀 창조적 방법으로 좀 살릴 수 없겠느냐 지방 대학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초등학교 살리기하고 대학 살리기는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근데 저는 훨씬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살리기는 부모들 집도 구해줘야 되죠. 일자리도 구해야 되죠. 학생들 전교 해외 영어 연수도 보내야 되죠. 엄청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적어도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대학을 특성화시키느냐, 차별화시키느냐, 미래 세대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느냐 하는 그런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교수 신문에 한번 실었던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2020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1억 1천, 약 1억 1천 정도가 모였죠. 지금은 뭐 계속 기금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지원도 이제 서랍도 살리기가 성공하니까 이런 지원도 해주시고,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이렇게 1년 차에 54명이 늘어났는데 저 중에 한 명은 출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5년간 컨설팅 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 주체는 이렇게 민간, 뭐 교육청, 함양군 협치 구조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대학 설립, 뭐 이렇게 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학초등학교는 뭐 교육부 선정에 참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선정도 되고, 이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설명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잘 살아났죠. 그 다음 보시죠. 이제 끝이죠. 근데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많은 좀 제안도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게 낫겠습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멋진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지역 발전,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자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에 이제 직관적으로 관여를 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 박사님의 토론부터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송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장원 소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장원 소장님 발표 시작하시기 전에 함양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양 교수님이 함양군 전체, 이제 우리 서하초뿐만 아니라 함양군 전체를 유토피아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추진 체계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만들고 싶다. 먼저 이런 내용의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양군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원 소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교수님도 마침 또 이런 뜻에 동참을 하시고 열심히 모두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유토피아 논의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 사업이라는 게 보통 연구로 끝나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제 4월 6일 날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성경용 전 정사연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균형이의 김사율 위원장님하고 농특위의 정현찬 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갔어요. 근데 연구로 출발하는 것이 이렇게 정부에서까지 특위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까지는 저는 절대적으로 함양의 이 서하초 사례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양의 서하초 사례가 왜 성공적일까라는 이야기를 장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말씀하신 그 요인 전부 다를 뒤집는 만큼 큰 요인은 장원 소장님이라는 인물이 함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뭐 이런 류의 사례는 제주에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아요, 실은. 근데 이렇게 처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장원 소장님이 서하초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하초의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온 이 학부모들이 그 함양을 제2의 정착의 말하자면 장소로 여기고 여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뭐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먼저 저는 이것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 큰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희가 유토피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토피아
이야기가 농촌을 뭐 활성화시키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에서 처음 출발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우리 도시 사람들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그 동전의 악령처럼 얽혀있는 문제긴 하지만 지금 디스토피아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농촌이 유토피아적 요소로 조금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도시 사람들과 단계 인구로서 도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도시 사람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농촌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게 사실 유토피아 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함양과 장원 소장님의 이 활동 이걸 상당히 지지를 하면서도 앞으로 이것이 더 확산되고 또 함양 사례를 비롯해서 작은 시도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토피아 정신 이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학회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그 학교 살리기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부탁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박사님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주대학의 황경수 교수님 나오셨나요? 아마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천대학교 김규식 교수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우리 함양 저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참 사실 이 보도에서도 아마 다 알고 있는 거,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그리고 동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마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작은 학교 교육에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현실이 문제 직면해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교육부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지역의 작은 학교, 비교육에 있는 학교,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교육의 문제 같은 거하고 마찬가지. 지방정부의 경쟁에 쫓겨서 기부인데 그걸 가설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좋은 시설들이 나오고 지금은 교육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부산과 울산, 경남이라는 이 광역 특별연합이 여기 공안 기대할 바이다. 무슨 이런 광역 연합들이 무슨 기초의 지방정부에 있는 이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붙이고요. 또 그만이 많은 대안을 붙이고요. 지금 우리가 한명이라는 공간인데 과제를 우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기초지방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 재정적인 지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남도, 강남도 부울경 연합에서 아주 이런 작은 기초지방 지원을 우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학교 대교에 이렇게 서울하고 이제 인천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지방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체결해서 이게 보여주는 이주에 대한 디사인이 어떤 것을 동안간의 정책을 붙이고 그런 지원자가 특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제를 이렇게 살기 위한 도시적 가치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특히 또 제대로 지금 지방정부의 정책 홍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김 교수님 그 토론 말씀 잘 들었는데 중간에 음성이 예.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뭐 저 부울경 쪽에서 이제 세정 광역특별연합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를 지원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중지방 해당 지방 정부하고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있는 지방 정부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있잖아요. 이걸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홍보의 중요성. 기존의 언론에 대한 뉴스에 더 중요한 SNS를 통한 매장을 하는 홍보 실리는 바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중심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홍보가 돼야만이 우선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또 세 가지의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울경의 이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수도권 지자체, 서울에서 재정이 저기 왜냐 그러면 자립도가 높고 이렇게 수도권들은 왜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홍보의 중요성까지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이성훈 교수님께서 좀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데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가 본데. 이걸로 사용해도 되나요? 저기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들립니다. 네. 들려요? 네. 예,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제일 먼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좀 약간 매크로한 측면에서의 인간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다 느끼습니다. 다 지금 대부분 다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지방 소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농촌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특히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이런 개발축과 수도권의 개발축이 남하하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축이 북상하고, 그래서 거의 서울과 이제 충청권 이외의 기타 지역은 정말 아주 급속하게 사면화되는 그런 위기가 지금 굉장히 예측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지방 사면, 소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농촌 지역의 소멸이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죠. 그래서 그 와중에 특히 농촌 자치단체에 좀 소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제가 한 21년 전에 제가 그 교육부의 의뢰로 그 당시에 좀 호주하고 일본을 좀 방문해서 그 초등학교를 그 농촌 지역에 있는 그 초등학교의 그런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좀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이미 이제 2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니까 농촌 지역의 그 학교를 통폐합할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20년이 지난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관해서 하고 있는 모든 대안이라는 건 그냥 통폐합입니다. 아까 우리 장훈 소장이 잠깐 사례를 언급해 주셨듯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이 그 학생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분교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진로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원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그런 내용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1년 전에 교육부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고자 했다면은 이런 대안들이 그때 생각했었으면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로서는 아주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고, 물론 이제 경험이 수반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지방 소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매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교육이라는 측면, 교육이라는 그런 매개를 단초로 여러 가지 기타 경제, 생활, 주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장원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아이토피아가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이 함양시의 사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면서 야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들으니까 좀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야 이게 진짜 아주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지방 소멸이라는 불가피한 이런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콘텐츠가 이렇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그 지방 소멸 특히 농촌 재생에 유효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한 가지 점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 장원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 부분에 이런 그런 여러 동력이 마련된 게 민간 부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립됐다는 거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 그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듈화돼서 이렇게 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주도 중심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면 아마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장원 교수님이 했던 그런 내용 중에 제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성공의 스토리를 낳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을 자기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우리 정부가 해왔던 공공주도의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농촌학교 재생을 통해서 보여준 장원 교수님의 그런 중요한 정책적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정책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송민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함양의 이런 성공 사례가 사실 대부분 다 인정하듯이 장원 교수님이라는 특정한 자연 한 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문제라면 이런 것들이 장원 교수님 같은 분이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실 좀 무리죠. 어떤 형태로든 이런 환경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그런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은 결국 이러한 자연 발생적으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약간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정책적 측면에서 장원 교수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har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반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서울에 있는 이제 모 서립대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학 학생들이 자매결을 맺은 대학을 가는데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그 대학은 일주일에 15시간을 일을 하면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기숙사에 입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토피아 대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 그 대학이 이제 4년제 정규 대학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정립이 되면 지역의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문제인데 오래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 소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우리
장 소장님께서 종합을 하셔서 한번 토론에 대한 또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안 듣기거든요. 안 들립니까? 최 교수님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김 교수님 아,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상 제가 들어보시죠, 김 네, 교수님.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게 만들어는 두었는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게 계속 민간이 이렇게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 농촌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이나 후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갈등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외지에서 도시에서 들어오니까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학생과 선생님 간의 갈등, 또 학생과 학부모들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을하고의 또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지금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초에. 이걸 어떻게 참 갈등 관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실은 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갈등의 폭이 커지면 커지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마을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때까지는 정부 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하향식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그다지 효과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선민무관, 우리처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좀 싹이 보이면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 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후에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 다 다양식이었죠. 우리는 상향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있으면은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아까 이성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 이게 모듈화되어 있으니까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별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는 현장에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규식 교수님 인구 감소 문제나 부울병 재정 지원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데 공부의 중요성 등등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사실은 도농 상생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단점은 일자리나 방역 문제나 주거 문제나 이런 농촌은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농촌 유토피아, 농산농촌 유토피아의 어떤 정신, 농촌과 도시가 이렇게 함께 가는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송구영 박사님은 이 유토피아 문제에 관한 한 3년간 또 연구를 이끌어 오시고 과정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하는 일에 또 전국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유토피아 사업 하는데 많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교수님 21년 전에 예, 감사드립니다. 장 소장님. 예. 오늘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다 보니까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 1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장원 소장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